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쓴 천간지지론 중에서 천간론에서 춘절 간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춘절 간목. 춘절의 간목은 첫 번째는 윤습해야 돼요. 윤습해야 한다. 그리고 윤택해야 한다. 습기를 머금어야 된다는 뜻이죠. 습기를 머금어야 된다. 습기를 머금어야 되는데 이제 수가, 개수가 윤기가 나면은 윤습이라고 하고요. 토가 이제 옥토가 되면은 윤택이라고 해요. 천간에는 개수, 지지에는 자중개수, 축중개수가 필요하고요. 윤택한 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기토가 배합이 되어야 조건이 맞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수의 기운은 지식이 되죠. 하절에는 지식이 되지만 하절에는 이제 지식은 지식인데 이건 전략과 같다. 춘절은 지식과 같다. 하절은 지식이긴 지식인데 전략과 같다. 꾀와 같다.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쓰는 하절에는 이제 진중에 무토가 나오죠. 진중에 무토는 논이나 밭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개수나 자중개수가 무토를 보면은 노력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자연적인 혜택이 있어요. 기토를 만나면 개간을 해야 되고요. 춘절과 하절에 필요한 토의 차이를 알아야죠. 춘절은 뿌리를 돋워주는 기토의 배합이 필요하지만 이제 하절은 가지를 잘 자라게 하는 무토의 배합이 필요한 거예요. 무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환영을 받지만, 가령 을목이 무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환영을 받지만, 기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토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라는 말을 한다거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한테는 회방꾼이 너무 많아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간목은 개수나 자중개수, 축중개수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토가 배합이 되어야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수생목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은 진중개수에 무토가 배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춘절의 간목은 양화, 따뜻한 온난한 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병화가 필요한 거죠. 병화가 필요하다. 병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간목을 잘 자라게 하니까 이때는 이때 간목은 뭐냐 그러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간목은 계속 경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것을 경력, 학력 이렇게 말을 하죠. 박사학위를 받는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목에게는
목표나 목적도 되는 거예요. 병화라고 하는 미래의 기운이기 때문에 목적, 미래의 희망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자라면서 경력을 쌓아 나가려면은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천간에 병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중의 병화가 있으면 어떨까요? 한다면은 사중의 병화라는 것은 개척을 하거나 창조한다라기보다는 지장간에 있으니까, 지장간이 뭐죠? 환경이죠, 환경.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모방을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얻어내는 것이니까 약간의 창조적 개념이 이제 배제된 모방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운 중에서 월지의 기운을 이제 가장 우선으로 치죠. 이거는, 이 월지는 자기가 타고난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월지의 기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의 기운이에요. 시간, 시지.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운이죠. 그래서 시의 기운이 노력에 의해서 어쩌면 월지를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인 삶보다가 살아가면서 40 이후에 50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지의 삶보다가 시지의 삶이 더 우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지의 기운은 자신의 의지나 열정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벌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경쟁 의식을 통해서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 하다가 보니까 성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애에서 기운을 얻은 것은 크게 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연예인 기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연애에 이러한 기운이 있으면 자칫 포부만 크고 그 포부에 비해서 영향력이 작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목표를 크게 과하게 잡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간목이 자라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간목을 추동절로 옮기면 어떨까요? 추동절 간목. 추동절에 왔으니까 간목은 먼저 경금을 만나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벽갑이라고 해요. 경금, 간목, 이래서 이제 이걸 쪼갤 벽자를 쓰죠. 벽갑 이렇게 말을 해요. 쓸 것 못 쓸 것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경금을 만나면, 추동절의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전문가가 된다. 그렇지만 그냥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재련을 받아서 더 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를 봐야 돼요. 정화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가 내가 훨씬 더 우수한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죠.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능력이 돼요. 무언가 상표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갑정만 얻은 사람은, 여기에서 경금은 얻지 못하고 간목이 정화만 얻은 사람은
벽갑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벽갑은 안 되었지만 인화는 되었잖아요. 인화. 이렇게 인화라고 해요. 인화. 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정만 있어도 일단은 우수한 사람이 들어가죠. 갑정만 있어도 우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금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 나의 우수한 능력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동절에 간목을 하다가 보면은 경금이 이제 간목이 경금을 얻은 사람, 간목이 뭐 정화만 얻은 사람, 그리고 정화도 얻고 경금까지 얻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간목은 간목, 정화, 경금 이렇게 이제 인하를 하고 재련을 하게 되면은 가장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질을 발휘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금을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내 사주에 없어도 돼요. 운에서 오면 되죠. 운에서 오면 돼요. 지금 뭐 이 간목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간목이 일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천간에 없는데, 천간에 간목이 없는데 정화 경금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능력은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경력이 없으니까 경력자들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정경이 되어 있으니까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 정화, 경금으로다가 구분을 하셔야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냐, 이렇게 생긴 사람이냐, 혹은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냐, 구분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신을 봐야 돼요. 기신이라고 하죠. 기신. 간목이 춘하절에 배합을 갖추고 주동절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주에는 이 춘하절로 배합이 갖춰져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는 가을에 태어났다. 혹은 겨울에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추동절에 배합을 갖추고 춘하절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내 사주는 모든 게 추동절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주인데 태어나기는 춘하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춘하절에 배합을 가지고 주동절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주동절에 주동절에 배합을 가지고 춘하절에 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같은 수많은 이론과 통변 논리가 이 천간지지론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춘하절과 주동절의 간목을 했었는데 기신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춘하절에 배합을 가지고 주동절에 태어났거나 주동절에 배합을 가지고 춘하절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책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오라는 게 있어요. 자오. 지지를 할 거예요. 지지. 지지에서 자
자오. 자라고 하는 것은 종자로서 하나의 씨앗에서 여러 개로 나갈, 번식할 종자죠. 그러면 오라는 것은 뭐예요? 오라는 것은 여러 개의 씨에서 하나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씨에서 나와서 하나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자는 하나가 여러 개로 퍼져나갈 종자고, 오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되는 종자. 개념상 자의 종자와 오의 종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의 종자가 번식해서 싹을 틔우려면 오는 뜨겁기 때문에 한냉한 기운이 있어야 돼요. 한냉한 기운의 계수를 만나거나 아니면 가을이 와야 돼요. 금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오게 되면 종자가 번식을 하죠. 이걸 오행의 용어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와야 가능하죠. 금이 와야 돼요. 그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는 뭐예요? 목이 와야 종자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자는 병화를 봐야 돼요. 자는 병화를 봐야 된다. 그래야 생하는 종자가 된다. 앞으로 여러 개로 확산해 나갈 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봄이라는 것은 목이 있어야 그것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 생동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려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목이 있으면 실천하고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봐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목이 있어야 실천이 되는 거죠. 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있어야 살아있는 종자가 되고요. 금이 있어야 번식이 가능한 거예요. 자는 흔히 일양이라고 하죠. 일양이라는 의미는 일 하나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3개, 5개까지, 6개까지 산포가 되어 나가니까 하나의 양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라고 하는 것은 수렴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대량으로 열려 있는데 많이 열려 있어요. 5개, 6개 대량으로 몰려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슬럼, 모슬럼 추려가지고 가장 우수한 거 하나를 뽑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 가치를 만드는 특별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로 만드니까 가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라고 하는 것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개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걸로 수입을 만드는 거는 자라고 하는 종자가 되고요. 하나의 가치를 크게 만들어가는 것은 오라고 하는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종자고 오도 종자인데 자와 오의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를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월에 출생하면 병화를 봐야 살아있는 기운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게 실제로 활용이 되려면 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령 병화는 없고 목만 있으면 내가 활용은 되지만 기운은 죽은 거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로 번지고 싶었지만 번지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욕심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병화는 있고 목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는 종자이긴 하지만
그 가치를 내보내지는 못하는 거죠. 목이 없으면 쓰임이 없으니까 낙향 선비와 같아서 그 쓰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오라고 하는 것도 종자인데 여러 개 중에서 으뜸이 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집에서 이제 장남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장남이 아니죠. 다른 예를 들게요. 옛날에 이제 왕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왕세자를 책봉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국본이라고 했죠. 국본. 이러한 것이 이제 오중종자 여러 개 중에서 살아남은 특별한 하나의 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으뜸이 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5월은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최고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국본으로 그리고 우수한 특별한 사람으로 뽑히려면 금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고 금이라는 것은 실제 실행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하나의 종자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자는 싹을 보는 것이고, 오는 리더적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뽑히는 거죠. 흔히 이제 국장감이라고 해서 한 명이 밑에 여러 명을 거느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명리에서는 자월과 5월의 용을 잡을 때 이 사주가 쓸만한 환경에서 태어났나 아닌가를 이제 알려면은, 자월에 태어났으면 병화를 보면은 일단 쓸만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목을 보면 실제 그 쓸만한 환경을 내가 쓰는 거죠. 5월도 수를 보면은 쓸만한 환경을 만난 것이고, 금을 보면은 이제 쓰는 거예요. 자는 뭐예요? 순행을 하면은 써요. 병화가 사주에 없다고 하더라도 순행을 하면 봄을 만나게 되죠. 봄을 만나게 되면 쓰는 거예요.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춘하절로 가면 온난한 기운이니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월인데 병화도 없고 역행한다 그러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갖추어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순행을 하면은 갖추지 않아도 운에서 만나면 쓴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운에서 만나서 쓰는 것은 갖추지 않았을 때도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오도 금과 이제 수를 다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는데 둘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추동절로 운이 가야 돼요. 자월이 순행을 해야 되듯이 5월도 금수가 둘 다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을을 만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월이 써야 되는 것은 병화나 이제 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병화가 있으면 쓸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요. 간목이 있으면, 병화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죠. 간목이 있으면 쓴다. 쓰는 것을 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간목은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이 살아있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물에 태어났어도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태어난 월에 내가 태어난 그 월을 내가 쓸 수 없으면 내 환경은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월을 쓸 수가 있으면 그 환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주마다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이제 축, 미. 여러분,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에서 축까지 왔다는, 축이라는 것은 자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뭐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죠. 이 축을 토로다가 보지 말고 시간으로 보세요. 시간이 왔다. 오도 마찬가지죠. 오도 이렇게 미까지 시간이 온 거예요. 미를 토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에서 미까지 시간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축은 자에서 축까지 왔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죠. 수가. 시간으로다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야 될 시간. 그래서 자가 축을 본 거예요. 축월이면 개수가 0이죠. 단영이죠. 그러면 이제 글자는 보지 말고 그냥 축월이라는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이라는 시간까지 왔으면 자월에서 축월까지 왔다는 생각하기보다는 그 수의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가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가 당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는 화가 봄을 지나 춘절을 지나서 5월을 지나서 미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토는 축이나 미나 시간으로 봐라. 토를 가지고 땅이네 밭이네 논이네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축월에는 수가 있어야 되고 미월에는 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월은 이제 금으로 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미월은 금으로 화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축월은 목이 싹을 틔우는 시간이 온 것이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축에는 목이 있어야 되고 미에는 금이 있어야죠. 그래야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축은 목이 있어야 싹이 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목이 있으면 행동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되죠. 목이 움트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을 뿌리가 돋다. 미는 열매를 맺다. 뿌리에서 종자로 간 거죠. 축에서 뿌리가 나오고 인에서 줄기가 나오죠. 축에서 뿌리가 나오고 인에서 줄기가 나오고 묘에서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미에서는 이제 종자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축이라는 시간, 인이라는 시간, 묘라는 시간, 미라는 시간, 시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와 목의 시간, 이제 축은 수와 목의 시간, 미는 화와 금의 시간. 그러니까 미월에 태어났으면 화가 있고 금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미월에는 화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줄기나 가지가 없는 것과 같죠. 과거 경험이 없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지난 시절의 경험과 경력을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또 화는 있는데 금이 없으니까. 지난 시절에 경험은 했었는데 그걸 결실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은 화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금이라는 자기 가치를 만드는 게 있어야 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월이나 미월에 태어나면은 그 용도를 이해해야 된다. 축은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올라가면
수가 있으면 이제 지난 시절에 종자였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으로 번식을 하죠. 만약에 수가 없으면 지나간 시절에 쌓은 경험이나 학력이 없는 것과 같죠? 지식을 쌓은 적이 없으니까 목으로 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이 없으면, 내 사주에 목이 없으면 미래 계획이 없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 목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추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아 우리가 가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수라고 하는 과거의 지식을 준비를 해서 미래로 가느냐 아니냐가 있어요. 수는 과거에 대한 준비, 그 준비는 바로 경험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축에서 개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대신에 지장간에 자가 있으면, 자중개수가 있으면 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힘들고 아주 험난한 거예요. 자충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환경에서 있고 정간에 개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 겪는 그것은 힘들고 어렵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미는 정화 대신에 이제 오나 이제 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는 이제 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신이 힘이 드느냐 행동이 힘이 드느냐에 대한 문제. 자오를 만났으면 행동이 힘이 들고요. 사해는 정신이 힘이 들어요. 자오는 이제 행동이 힘이 든다고 보고요. 행동이 힘들다. 사해는 정신이 힘들다. 정신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이 흔들렸다. 마음이 흔들렸다. 행동에 문제가 많았다. 일마다 걸림돌이 있었다. 좌우. 그동안에 내가 하는 일에 일이 많이 힘들었다. 뭔가 문제가 많았다. 사해. 그래서 그 미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의 행동,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준비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축이라는 것은 이제 싹이 튼다. 활동을 할 때가 왔다. 공부를 할 마음을 먹었으니까 활동을 시작한다. 미는 학력을 쌓으러 간다. 경험을 했으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러 간다. 나의 브랜드를 높이러 간다. 그러니까 실천하러 가는 거죠. 화가 없으면 지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쌓아놓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화는 있지만 금이 없으면 지나간 경험은 있지만 미래 브랜드 가치는 높일 계획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정간지지 내용 중에서 정간론의 아주 극히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책도 이제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몇백 부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서점이 다 깔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구입할 수 있는 서점들이 나옵니다. 교보문고라든지 뭐 이런 인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저에게 정식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숫자도 만만치 않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숫자 또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제가 못하고 몇백 부밖에 사실은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온 지 한 달쯤 됐는데 이미 많이 소진이 돼서 머지않아서 절판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구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입하셔가지고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으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달 안에 절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며칠 만에 절판될 수도 있겠죠. 이 강의를 올리면은 아마 며칠 안에 절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10일 날, 한 달이 안 남았죠? 그때 이제 강의를 다시 개강해요. 그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명신과 격국을 이렇게 섞어서 할 거예요. 그럼 이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될까? 명리 공부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부서가 없어.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한테는 이번 강의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명리 공부를 아무리 해도 사주를 막상 써놓고 나면은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 이번 강의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 강의는 화상 강의예요. 화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 강의 기간 중에는 다시 보기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시간이 여의치 못한 분들도 공부를 하시기가 좋습니다. 가격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가시면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부하실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강의에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와 지식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존학당 홈페이지에 오셔서 공지사항을 보셔도 돼요. 거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주소도 이제 커뮤니티에 적혀 있거나 밑에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아마 홈페이지 주소가 거기에 나왔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현재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책은 이제 그 실전명리라는 거 있죠. 명신론과 실전명리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청간지지론을 다 공부하셨다 그러면 순서가 이제 용신론을 보십시오. 용신론을 보시고 용신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전명리를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순서거든요. 그 책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구입을 하시고 차근차근 보시더라도 먼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